그날 저는 시누이 가방 속에서 제 아파트 등기 권리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제 인감도장, 발급받은 적 없는 인감증명서, 심지어 남편 이름이 적힌 대출 신청서까지. 그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라는 말이 사실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 위한 음모였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저는 마포구에서 작은 한의원을 운영하는 40대 여성 송혜진입니다. 많은 분이 약사나 의사라면 넉넉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 거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부모님은 평생 분식집을 하셨습니다. 저는 국물 냄새 가득한 주방에서 자랐지만 공부라도 잘해야 한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장학금으로 한의대를 졸업했고 졸업 후에는 대형 한의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밥값 아끼고 옷도 사지 않고 10년 넘게 저축했습니다. 친구들이 해외여행 갈 때 저는 휴가 반납하고 진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2만 원짜리 에코백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버틴 덕에 저는 30대 중반에 32평 아파트 청약에 당첨됐습니다. 대출 한 푼 없이 제 힘으로 마련한 집. 그 집 열쇠를 받던 날, 이제 내 인생도 꽃길이다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뜻대로만 흐르지 않더군요. 저는 39의 대학 동창 모임에서 남편 윤태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저보다 4살 어렸고 같은 동아리 출신이었습니다. 혜진 누나, 영화 좋아하세요? 수줍게 묻던 그의 얼굴. 열정적인 말투에 마음이 갔습니다. 연애 6개월 만에 결혼을 결심했고 예비 시부모도 흔쾌히 허락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정했습니다. 우리 아들이 복이 많네. 한의사 며느리를 맡다니. 시누이 윤지연은 밝고 부침성 있는 성격이었습니다. 새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웃음에 저는 안심했습니다. 좋은 가족을 만났다고 생각했죠. 결혼식 후 저는 제 아파트에서 신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달콤했습니다. 주말마다 남편과 함께 장을 보고 퇴근 후엔 작은 저녁상을 함께 차렸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이 결혼은 행복의 연장이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3개월쯤 지났을 때 시누이 지연이 캐리어 2개를 끌고 집 앞에 나타났습니다. 언니,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울면서 털어놓은 사연은 이랬습니다. 투자했던 스타트업이 망했고 카드빚만 수천만 원이 남았다. 오피스텔 보증금도 다 날렸다. 갈 곳이 없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여보, 방도 남는데 며칠만 같이 지내게 하면 안 될까? 잠깐이야. 저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는 동생을 외면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요. 일단 들어와요. 대신 정말 잠깐이에요. 그날 저는 두고두고 후회할 선택을 했습니다. 처음 한두 달은 참을만 했습니다. 시누이는 눈치껏 집안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언니, 이번 면접 가려면 용돈 좀. 지난주에 준 건 다 썼어요. 용돈을 주면 그날 저녁엔 명품 화장품 쇼핑백이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거실은 늘 어질러져 있었고 냉장고에 채워둔 장도 이틀이면 바닥났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먹은 건 치우고 쓴 건 정리해 주세요. 하지만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언니, 제가 치우려고 했는데 깜빡 잠들었어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새벽까지 휴대폰 붙들고 웃는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6개월이 지나자 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가씨, 이제 나가야 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내가 주말에 집안일 도울게. 저는 한숨을 내쉴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누이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저 임신했어요. 순간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급히 결혼식을 치르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가진 돈 다 주마. 토지 팔아서 2억이 모였어. 지연이에게 보탬이 돼야지. 저는 충격이었습니다. 결혼할 때는 돈이 없다던 시어머니가 동생에게는 거액을 내놓다니. 남편도 엄마 뜻이니까 라며 넘어갔습니다. 저만 분노와 허탈함 속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몇 달 만에 시누이 남편은 사업을 한다며 2억을 들고 잠적했습니다. 시누이는 아기를 안고 다시 우리 집을 두드렸습니다. 언니, 나 좀 살려줘. 돈도 집도 없어. 저는 아이를 보며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3천만 원을 보증금 삼아 단칸방이라도 얻으라고 내줬습니다.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돈으로 꼭 방 얻고 어머니 모시고 살아야 해요.
신우이는 울며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 후 신우이가 다시 사업 얘기를 꺼냈습니다. 언니, 이번엔 육아용품 쇼핑몰이에요. 진짜 자신 있어요. 투자 좀.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요. 이제 제 돈은 제 인생을 위해 써야 해요. 그때부터 집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남편은 툭하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라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왜 그렇게 야박하냐며 용돈을 요구했습니다. 매달 100만 원 가까이 시댁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제 통장은 점점 바닥이 났습니다. 저축은커녕 개업 자금도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시댁 식구들이 모두 우리 집으로 모였습니다. 그날따라 이상했습니다. 평소엔 늘 불평만 하던 신우이가 그날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제 정신 차릴게요. 고마워요. 시어머니도 웃으며 칭찬만 늘어놓았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거들며 내 아내는 최고야라고 했습니다. 너무 이상했습니다. 칭찬이 쏟아질수록 저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신우이가 가방을 두고 갔습니다.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언니, 가방 건들지 마세요. 절대 열면 안 돼요.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방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등기 권리증, 제 인감증명서, 남편 이름의 대출 신청서가 나왔습니다. 저는 손이 떨려 가방을 붙잡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신우이가 헐레벌떡 달려왔습니다. 언니, 제발 오해야. 그냥 알아본 거예요. 정말 하려던 건 아니에요. 남편도 울상으로 매달렸습니다. 여보, 엄마랑 지연이가 너무 부탁해서. 나도 처음엔 반대했어. 그냥 알아보기만 한 거야. 저는 소리쳤습니다. 알아보기? 내 집을 담보로 몰래 대출을? 내 인감도장까지 빼돌려서? 이건 범죄예요. 시어머니까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가, 괜히 일 크게 만들지 마라. 가족끼리 좀 도와준다고 생각해라. 그 순간 제 마음은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가족? 그럼 남의 집을 훔쳐도 가족입니까? 저는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류를 은행 금고로 옮겼습니다. 집 현관 비밀번호도 바꿨습니다. 남편에겐 새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제발 용서해줘. 내가 다 갚을게. 하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법원에서 만납시다. 며칠 후 우리는 가정법원에서 마주했습니다. 조정위원 앞에서 남편은 울며 사과했지만 저는 변호사에게 말을 맡겼습니다. 이혼 의사는 확고합니다. 위자료 4천만 원 분할 상환으로 합의하겠습니다. 남편은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 순간 제 결혼 생활은 끝났습니다. 그 후 저는 제 삶을 다시 세웠습니다. 개업 준비를 마친 한의원. 환자들이 찾아와 진료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매출 전표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말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내 손에 돌아왔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빼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처음으로 단호하게 아니요라고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지킨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누구보다 소중한 당신 자신의 삶을 끝까지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제 목소리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